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종래커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2월 26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 총평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사이트 가시면은 더 많은 자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난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파트 1, 2, 3, 4를 다 가볍게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 난이도는 오늘은 중 정도였던 것 같아요. 6문제가 물론 다 쉬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머진 풀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4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요. 한 문제는 조금 어렵고요. 한 문제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오늘은 한 중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의 특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우리가 뻔하게 예측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측을 조금 벗어난 문제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 사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예측 금지입니다. 여기쯤에서 나올 거야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문제 출제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사람 있으면 동작 보세요. 그 사람의 동작. 없으면 바로 넘어가서 사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있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없는 거 굳이 나오면 오답이겠죠. 혹은 되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이름들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배경 보시는 거죠. 다 맞았는데 혼자 배경만 잘못됐어요. 위치가 잘못됐어요. 이걸로도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람 사진 같아 보여도 사물과 배경까지 체크하는 거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출제자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완전 무결해야 돼요. 꼬투리 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요. 오답은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오답입니다. 요거는 근데 파트 1뿐만 아니라 파트 2에서도 사실 좀 통용되는 이 패턴이거든요. 같이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없는 거 나면 오답, 정답만 어렵게 발음할 때가 있어요. 정답만 못 알아듣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세모 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잖아요. 4개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도 돼요. 하나 정도, 세모 하나 정도는 괜찮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당황만 안 하시면은 토익 공략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답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알아들었는데 정답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1, 2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한 번에 답 고른다 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애매하면 세번 치겠다 이런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의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jar하고 pot입니다. 사실 jar나 pot 같은 경우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항아리, 단지, 화분 다 각각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긴 건 대부분 jar나 pot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을 거 담으면 우리말로는 항아리, 단지가 되는 거고, 흙 같은 거 넣어갖고 식물 심어 놓으면 화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양별로 용도가 다 다른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런 거.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 연필꽂이라 그러죠. 요런 거 생긴 거에다가 연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jar, pot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냥 우리 한글말이 조금 다른 것 뿐인 거지. 한국어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생긴 건 다 jar, pot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box of입니다. a box of은 한 상자를 말하는 거죠. 큰 선물 상자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작은 성냥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a box of match 이런 식으로 성냥 한 갑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떤 박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박스들은 예를 들면은 사과 한 박스도 괜찮고요. 티슈 같은 거, 휴지 한 갑, 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곽 정도, 한 갑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성냥도 당연히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단지 같은 거 들어있는 상자, 이거 여러 가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세요. 자, being pp하고 so 이걸 좀 합쳐봤어요. 일단 우리 being pp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도 누가
사람이 하고 있다. 이거 나타내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 PP형이 중요할 거고요. so 같은 경우는 C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톱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톱질하다, 쓱싹, 쓱싹이죠. 그럼 만약에 being sewed, 얘 규칙형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아마 요 사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자가 톱질하고 있다, sewing 해도 돼요. A woman is sewing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은 뭐 나무가 being sewed materially 아니면 뭐 통나무 같은 거 log 이런 애들이 뭐 being sewed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톱질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보통 이렇게 톱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뭔가를 만드는 느낌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 건설하고 있는 중인 거,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톱질도 하고 있고 망치질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이 곁들여진다면은 당연히 요것도 전반적으로 뭔가 톱질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장면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은 없죠. 건물 짓다 말았잖아요. 이런 애들을 partially constructive 이런 식으로 한 부분적으로 지어놨다 이런 식으로 아니 뭐 half 절반 정도 지었다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현재 만드는 중이다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당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플라자입니다. 우리 무슨 플라자, 무슨 플라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건물 이름 봐도 무슨 플라자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었던 건물 이름이 또 무슨 센트럴 플라자 막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플라자를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는 약간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이 플라자라는 건요, 제가 옆에 써놨지만 square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장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데 요런 데를 보통 한 플라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광장을 걸어 다니고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스퀘어를 뭐 걸어 다니고 있어요, walking around 하고 있어요 해도 괜찮고요. 플라자를 아니면 walking around 하고 있다 해도 되겠죠. 지금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 가방을 끌고 다니고 있다, 밀고 있다 다 되겠죠. 우리 미는 건 push이고 당기는 건 pull이잖아요. 근데 전 이거 되게 옛날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연습했냐면 우리 다니는 문 보면은 미시오, 당기시오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영어도 써 있어요. 저는 굳이 영어를 봅니다. 그래서 영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미시오 써 있으면 push 써 있으면 밀어요. pull 써 있으면 좀 당기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좀 뭐랄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좀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거랑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보면 뭐 being pushed, being pulled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도 예를 들면 뭐 가방을 밀고 있다, 끌고 있다, 카트를 밀고 있다, 끌고 있다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은요 뭐 각각 한 문제씩에만 나올 수도 있지만 다 연관돼서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트 2 들어갑니다. 문제 유형 난이도 보시면은 이번에 의문사 의문문이 10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11개에서 12개 정도 나오거든요. 약간 줄었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사실 좀 높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특이점이 선택 의문문이 4문제씩이나 나왔어요. 이거 보통 2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가 빠져갖고 여기로 갔다 이런 느낌. 난이도상으로는 사실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변화가 생겼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선택 의문문 좀 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걸 보면 뭐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이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문사가 혹시 나오게 되면요. yes, no 쓸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말로도 안 되니까 영어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파트 2를 들을 때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는 영어고 한국어는 한국어다. 되게 좀 이렇게 구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라이브 할 때 정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을 뭘로 해요?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말로 해석했는데 말이 안 되면 영어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기분 어때요? 아니요?
대답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영어로도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 나오면 유사 발음 패턴, 영어가 싫어하죠. 영어는 무조건 바꿔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어휘적으로 뭐 얘가 좀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미덕이 있대요. 근데 몰라요가 나오면 상황에 맞으면 무조건 정답이고요. 되묻기 완전 가능합니다. 속어법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세모 치는 거. 애매하면 세모예요. 확실하게 확신이 있을 때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답이다 체크, 오답이다 체크인데 애매하면 세모. 애매한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은 단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이 내용 해석이 좀 우리말 쪽으로 내가 좀 어색하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 세모 치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의 승부를 좀 거시는 게 좋겠죠. 안 물어본 거 대답에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해석해서 말이 되면 안 되면 요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영어를 듣고 영어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그다음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럼 한 문장을 들을 때 몇 개 정도를 내가 얼마만큼을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답은요. 모든 단어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궁극적인 단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최적화를 시켜보자면 한 3단어에서 4단어 정도만 툭툭툭툭 여러분이 직독직 해주시면 얼추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고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요. 어휘에서 우리 deadlin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촌스럽게 데드라인 하지 마시고 deadline, deadline 이렇게 발음을 조금 우리가 영어처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deadline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that하고 살짝 쉬어주는 게 좋아요. deadline이 아니라 deadline, deadline 하게 되면은 그 발음이 약간 환청처럼 좀 들리고요. 요거랑 이제 같은 표현이 due date이 되는 거죠. 우리 date 같은 경우는 날짜라는 뜻이니까 due 하게 되면은 마감의 아마 요 뜻이 될 겁니다. 마감이라는 거 뭐 언제까지 해 이런 거고요. quarterly 분기입니다. 분기는 즉 3개월을 말하는데 사실 3개월보다는 약간 quarter 이 4분의 1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니까. 그리고 1시간에 4분의 1은 15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3개월로만 외우지 마시고 4분의 1의 개념으로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감일 언제, 뭐 분기 보고서 마감일 언제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분기 예산 뭐 제출 언제까지야, 마감일 언제야, 제출 언제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뭐 언제까지다, 내일까지다, 모레까지다, 뭐 금요일까지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쉽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 라는 표현, 이거는 모르니까 확인해 본다라는 패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이렇게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러니까 말이 되면 오케이, 말이 안 되면 no 그렇게 돼야 우리가 패턴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입니다. often 이게 이제 미국식 표준 발음이죠. often 트 발음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 호주식 발음에서는 트 발음을 살립니다. often, how often, how often, how often 이렇게 하다 보니까 often만 알고 계신 분들은 often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often이니까 업인가 올라가는 건가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꽤 유명한 발음이에요. often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하냐라는 횟수가 나타내는 거고요. 횟수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일단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한 번 once, 두 번은 twice. 우리 가수 이름도 있으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세 번부터가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가니까 1, 2, 3 정도 알아두시고 약간 독특한 표현이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도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경년이라고 하죠. 2년에 한 번, 뭐 every 뭐 other year라든지 every 2 years 이런 식으로도 좀 뭐 얼마나 자주 하냐라는 거에서도 좀 스케일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efficiency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efficient 하게 되면 효율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efficient하고요, effective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effective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라는 건 일단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고 뭐고 이건 다 제끼고 일단은 작동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효율적인이란 얘기는 당연히 작동하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뭐 얼마나 자주 먹어요? 뭐 매일 규칙적으로 드세요. daily 루틴으로 드세요라는 얘기는 daily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드세요라든지 아니면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예를 들면은 뭐 효율적이라고 한번 묶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얼마나 자주 뭐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를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자주 배터리 갈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그래도 되게 다른 제품보다 옛날 거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옛날 거보다는 좀 덜 갈아줘도 된다라는 약간 간접적인 느낌으로도 좀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솔직히 얼마나 자주 이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정확한 시간에. 근데 그래도 옛날 거보다 효율적이에요. 옛날 거보다는 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거 들었을 때 헷갈리면 옛날 거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일단 세모 치세요. 오답 같지는 않은데 정답 같지도 않잖아요. 세모 쳐놓고 나머지 두 개의 승부를 거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why don't입니다. 왜 안 하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그렇게 가시면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눈으로 딱 보자마자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해석을 빰 할 수 있어야 귀로 듣자마자 해석을 빰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입니다. suggest, recommend, should 라는 단어가 있겠죠. 제안에서 특히 should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제안이죠? 의무가 아니라? 제안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거 해야 한다라는 의무도 되는데 제가 고객님이라면 이 제품 제가 살 거예요. 이 제품 꼭 사세요, 고객님. 안 사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회의하는 거 어때? Why don't we? 이죠? Why don't we 뭐 have a meeting here? 이렇게 뭐 회의하는 거 어때? 했을 때 뭐 그래 해도 되죠. Yes, okay 해도 되는데 보통 yes랑 okay는 생략 가능합니다.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관리팀에 말해둘게. 그 말은 뭐죠? 이 건물 관리하는 팀에 얘기해서 회의실 예약을 잡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초에 이렇게보다는 여기서 회의하는 게 어때? 그래 뭐 내일 만나자라든지 내가 그럼 여기 예약할게. 이렇게 좀 직접적인 대답이 나왔다면 요즘은 살짝 간접적인 내용도 나온다는 얘기죠. 즉 여기선 관리팀이 이 회의하는 장소라든지 일정을 좀 책임지는 팀이구나.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뉴얼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매뉴얼은 설명서인데 그냥 매뉴얼이라고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정식 명칭은 인스트럭션 매뉴얼입니다. 근데 얘만 써도 되고 얘만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요. 둘 다 세 가지죠. 요거 세 가지 다 그냥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finalize 마무리하는 거죠. complete, finish 뭐 이런 단어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약간 뭐랄까 있어 보이게 finalize 마무리하는 거, 종결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뭐 종결하다니까 terminate 이런 단어도 있네요.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끝장내러 온 사람. 제가 끝장 토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낸다라는 거죠. 우리 대회 참가할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여기서 enter the contest 할까? 컴피티션 할까? 이랬는데 야, 신청서 제출 벌써 끝났어. 끝났어. 하지만 못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다 매뉴얼을 조금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매뉴얼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아니, 질문 받는 시간 벌써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민폐죠. 민폐 사실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단어 가지고 내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린 듣고 말이 되냐 안 되냐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패턴 같은 것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every other year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그거네요. 자, every other year 같은 경우는 every 2 years가 됩니다. 좀 조심하실 게 원래 every 뒤에는 단수거든요. 근데 every 숫자가 나오면은 여기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요건 약간 예외적인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는 다 every 4 years가 될 수 있겠죠. 4년마다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쓰는 게 우리 뭐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써도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요일 앞에는 보통 on 씁니다. 자, on 뒤에 요일 단수가 나오면 그날 하루만 말하는 거예요. 딱 다음 주 안에 그냥 그 주에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on Sunday 일요일에 그럼 오늘 하루만 하고 앞으로 안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on Sundays 하게 되면 일요일마다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 계속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같은 표현이 every day 아까 단수라고 했죠? every Sunday 하게 되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김혜미 씨 언제 만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혜미 씨 언제 만나세요? 했을 때 매주 월요일에 만납니다. 매주 월요일이니까 뭐 every Monday 해도 되고 on Mondays 해도 되겠죠? 혹은 만약에 언제 만나세요? 혹은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이게 뭐 질문을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때마다 만난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실 게 토익은요. 절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뭐 옛날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 제가 토익을 잘하지 않나요? 그거는 그 문제를 외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줄 알게 되니까 방법을 아니까 거기에 단어를 새로운 걸 외우니까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걸 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문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내용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랑 단어만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투어라는 단어는 관광하다, 견학하다인데 대부분 토익은요, 직장인들, 사회생활을 좀 배경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보다는 견학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사용된다는 거. 견학은 둘러보는 거, 구경 가는 건데 바깥을 구경하는 건 아니고요. 안에 내부 시설을 좀 구경한다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vacation 방학도 되지만 우리 학생들 배경으로 안 쓰죠. 휴가 되겠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vacation은 휴가라는 뜻이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직업이에요. 맨날 직업하면 job, 뭐 profession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vocation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철자 하나 차이니까 리스닝, 리딩에서 다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or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택 의문문이죠. 오늘 갈래, 다음에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 오늘 휴가인데. 그 말은 오늘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휴가 때 누가 가고 싶겠어요. 휴가 때 막 일하는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은 토익이 없어요. 토익은 대부분 이 쉬는 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래, 다음에 갈래. 오늘 휴가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이, 다음에 가자. 왜 자꾸 오늘 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형태는 간접적인 걸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 직접적이고 오늘 휴가거든. 나 지금 쉬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나 지금 하기 싫거든. 이런 의미로 고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택 의문문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이 자 우리말로 듣고 말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 4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3, 4를 좀 같이 볼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스키밍 난이도 보시면요. 중 정도 됩니다. 웬일로, 그쵸? 요즘은 약간 스키밍이 좀 길어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어휘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스키밍 시간이 점점 모자라는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난했다. 그죠? 왜냐면 그렇게 길지 않았다. 단어도 엄청 막 좀 까다로운 어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라는 거. 그냥 스크립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건요. 토익은 우리한테 내용으로 고난을 주지 않아요. 내용이 아니라 발음으로 우리한테 고난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전 이 내용 모르는 건데 어떻게 푸나요?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직장인의 삶을 우리가 안 살아봤는데 살아보신 분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토익커들은. 근데 그거 어떻게 푸냐고요. 몰라도 된다는 거. 상식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정답은 보기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들리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오늘 발음이 조금 어려웠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중인데 얘 때문에 난이도가 오늘 좀 중상에서 약간 중중 요 느낌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어는요 언어입니다. 물론 되게 넓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놔도 자기들끼리 대화 잘하거든요. 왜 잘하겠어요? 핵심 어휘만큼은 제대로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도 문장을 들으시면서 아까 파트 2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3, 4단어 정도 정확하게 들리는 걸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장을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한 문장이죠. 우리말도 한 문장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역 번역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하 이랬구나, 아 그랬어, 그랬대, 어라 보기에 있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키밍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점점 스키밍이 중요해지고 있죠. 오늘처럼 조금 쉽게 나오면 땡큐고 어렵게 나오면 준비한 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실시간 책 들어갑니다. 원래 정석은 다 듣고 푸는 거예요. 근데 내용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왜 지문도 좀 길고 발음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앞에 거 기억 안 날 때를 대비해서 그냥 우리는 들리는 대로 실시간 체크할 거거든요. 어떻게 나온다?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세 문제 한 세트잖아요. 순서대로고요. 보기 4개 다 안 나와요. 보기 4개 중에서도 정답만 나오는데 보통 힌트는 한 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답 보기랑 비슷한 게 들렸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절반은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순서 바뀌어도 뭐 스키밍 했으니까 어차피 들리는 거 따다닥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가 힌트가 살짝 빨리 나왔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원래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정답 체크했죠. 그다음 뒤에 계속 스크립트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손 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다음 문제를 스키밍할 시간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땡큐 문제죠. 그럼 여유 있게 스키밍하면 또 당연히 더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항상 끝까지 듣지 마세요. 정답 골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같이 보시면 custodian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되게 좀 어색한 단어죠. 왜냐면은 거의 웬만하면 manager, director, supervisor, executive 이런 단어들이 보통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제가 볼 때는 좀 포인트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일단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답을 골라야지. 물론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얘가 만약에 정답이 아니었다고 해보자고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풀 수는 있는데 찜찜하잖아요. 왜? 나중에 얘가 어디선가 발목 잡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문제 시험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살짝 기억해 놨다가 시험 끝나고 나와서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가 요 단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coworker 그러면 associate라든지 colleague라는 단어, 직장 동료라는 표현으로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관리인 관련된 뭐 관리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즉 윗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겠죠.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어를 알고 있고 그 단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들리는 대로 가시되, 다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말해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paraphrasing 해줄 때도 있다는 거죠. paraphrasing은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말로 비슷하면 돼요. 즉 뜻 알면 되죠. 자, 그리고요, remodeling입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뭔가 수리하는 건데, renovation이라든지 refurbishing 이런 단어, 새롭게 고치는 건데, 이거 우리 되게 일상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김혜미 선생님하고 카페 가서 일할 때가 있어요. PPT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 전환을 좀 리프레시를 좀 하고 싶으니까 가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커피숍을 딱 가재요, 혜미 쌤이. 그래서 그래 가요 이렇게 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 보니까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혜미 쌤한테 선생님 여기 리모델링 한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걸 저도 모르게 그냥 레노베이션 한대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혜미 쌤이 오 패러프레이징 이러시더라고. 이 흔한 토익 선생님들 대화가 이래요. 좀 슬프죠. 말하는 것도 슬픈데 알아들은 것도 슬퍼. 근데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니시면서 그런 거 보시면 remodeling 써 있으면 renovation 써 있으면 remodeling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remind 상기시키다인데 참 우리말 단어는 뜻이 어려워요. 한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살짝 바꿔도 돼요. 상기시킨다는 게 뭐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기억나게 만드는 거니까 remember라든지 recall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여기 리모델링 누구 오기로 했지? 약속이 언제지? 약속 이때야. 이렇게 하면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 기억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스토리 또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스토리 안 중요하다고요. 스토리는 어차피 그냥 답 고르다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 표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nniversary, 기념일인데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토익은 보통 직장인들 사회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지문이죠. 결혼기념일, 사귄날 이런 거 안 나와요.
다 그냥 창립기념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99%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second anniversary 하게 되면은 문 연지 2년 됐으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뭐 하죠? 세일 합니다. 그래서 anniversary 뭐 sale 이렇게 들어가서요. 뭐 할인 판매하는 내용도 좀 많이 나오고요. 우리 annual이라는 단어죠. 뭔가 요 앞에가 살짝 닮았어요. 그죠? 엄청 닮은 건 아닌데 조금 닮았죠? 자, 이거 매년의입니다. 매년이란 얘기는 다시 한번 뭐 1년에 한 번 once a year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숨겨진 뜻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숨겨놓은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마다 휴가를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매년 여름에 휴가를 몇 번 가요? 한 번 가는 거잖아요. 보통 가족들끼리 한 번쯤 같이 가는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굳이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어색하지 않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안 어색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 행사 뭐 하고 있니? 했을 때 뭐 anniversary, 뭐 dinner라든지 뭐 banquet이라든지 뭐 기념일로 밥 먹는 거 모입니다. 이런 내용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기념일로 세일합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레일카입니다. 레일카가 뭔지 몰라도 레일은 우리 선로, 기차 선로를 말하잖아요. 거기 다니는 car니까 거의 객차, 열차, 기차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subway라든지 train도 괜찮고요. 이런 애들은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얘네랑 관련된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예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차, 지하철, 기차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얘네들은 다시 한번 대중교통이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님들이 complaint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고객들이 complain 중이네. 그래서 complain은 불평하다라는 동사고요. complaint 하게 되면은 불평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사람인데 고객들이 불평을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개선 작업을 우리가 할 건데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뭐 서비스를 늘릴 거냐, 아니면은 현재 지금 지하철 다니는 게 너무 빈도가 낮으니까 열차를 뭐 몇 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중간에 텀을 우리가 더 짧게,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스토리도 지하철 관련된 이슈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그냥 체크리스트, 이걸 뭐 확인 리스트, 확인 뭐 표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영어를 생각보다 되게 한국어처럼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checklist 하게 되면 한국어로는 체크리스트 이러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면 된다고. 우리는 지금 통역 번역 해석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막 뭔가 아름답게 보여주고 발표하기 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고, 우리 아위씨 같은 경우는 나는 뭐 희망한다, 나는 바란다인데 이제 우리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그냥 이거면 좋겠는데 좋았을 걸, 약간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보통 후회를 하냐면은 그러면 옛날에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걸 내가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랬더라면 뭔가 안 좋은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보통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총평 오늘 하는데요. 이런 것들 내가 아까 알았으면 이거 틀리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말하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대화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셀프로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보세요. 발음이 어려운 건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은가? 그럼 다음번 이제 공부하실 때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 토익은요, 그냥 공부해서 시험 보고 공부해서 시험 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빰 졸업하면 좋겠지만 힘듭니다. 정말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또 극복하고 그렇게 본인을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더 공부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그래픽 문제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어려운데 자꾸 그래픽만 보면 약간 PTSD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문제도 봐야 되고요, 보기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봐야 되고요, 너무 볼 게 많고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그래픽은요,
보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회식할 거냐. 문제는 보셔야 됩니다. 회식하는 거. 저도 회식하고 싶어요. 그죠? 남의 돈으로 고기 먹고 싶습니다. 자, 회식을 어디서 할 거냐인데 우리 보기 A, B, C, D 나왔죠. 딱 기억하세요. 절대 보기에 있는 걸로 힌트 안 줘요. 절대로 보기에 있는 걸로 힌트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딱 뭐 보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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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냥 이 중에서 힌트가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닌데 왜 고민을 해? 이 중에서 힌트가 나올 거고 특히나 이런 지도 문제라든지 플로어 플랜처럼 이제 배치도라고 그러죠. 이런 애들은 거의 힌트를 2번 정도 딱 떨어지게 줍니다. 여기 중에서도 여기니까 절대 놓치지 않게 줄 거예요. 여러분이 차분하게만 가시면 돼요. 점수 잡는 해커스.